새해가 밝아왔습니다. 그런데 이 밝아온 새해와는 대조적으로 들리는 소식들은 희망찬 이야기들이 별로 없는 그런 조금 암울한 그런 상황입니다. 부동산 시장은 어떤가요? 부동산 시장은 여전히 양극화 상황이 계속 벌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일부 되는 지역은 계속 가격이 올라가고 있고, 그렇지 않은 지역은 좀 조용한 그런 상황을 보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거보다 조금 더 안 좋은 상황에 처해 있는 분들도 있죠. 그냥 부동산 가격이 안 올라가는 이런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잘못 산 부동산 때문에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여전히 꽤 있습니다. 꼭 팔아야 되는데 안 팔리거나, 그리고 이미 손해본 상태로 있는데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없고, 그런데다가 또 세금은 계속 내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역전세난도 거의 대부분의 지역에서 역전세난이 해결은 됐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역전세난이 해결되지 않은 곳들이 아직도 있고, 빌라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보증보험 한도가 조금 더 내려가는 바람에 그만큼 또 보증금을 준비를 해야 되는 이런 상황에 처해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자, 이런 분들은 정말 희망찬 새해라는 말이 매우 무색하게 아주 암울한 그런 시기를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분들에게 올해에는 좀 희망찬 이야기가 들릴 수 있을까요? 어떨 것 같습니까? 불변의 법칙이라는 책에는 이 책에는 굉장히 다양하고 재밌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 이야기를 좀 소개해 주고 싶은데요. 어린 물고기를 뜨거운 물에 넣고 차가운 물에 넣고 이렇게 두 개를 나눠서 넣고 성장을 한번 지켜봤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뜨거운 물에 놓여 있는 물고기는 훨씬 더 빨리 성장을 하고 차가운 물에 놓여 있는 물고기들은 느리게 성장하더라, 이런 얘기예요. 근데 이제 그렇게 되고 있는데 그걸 다시 꺼내서 정상적인 물 온도에다 넣어서 키운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나중에 성장 속도가 이제 비슷해진다고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결과가 발생한다고 합니다. 그건 뭐냐면 빠르게 성장했던 물고기들은 일반적인 물고기들에 비해서 무려 15%나 수명이 단축되는 결과를 보이더라, 이런 얘기예요. 반대로 느리게 성장했던 물고기들은 일반 물고기들에 비해서 무려 30%나 더 생명이 연장되는 그런 놀라운 일을 보였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과학적으로 이걸 분석을 해보면 어떤 분석이 가능하냐면 어린 시절에 많은 에너지들이 성장에 쓰이게 되면 손상된 생체 분자의 관리 및 회복에 쓰이는 에너지가 적어지게 된답니다. 성장에 너무 많은 에너지를 쓰게 되다 보니까. 그래서 외형적으로는 매우 빨리 성장하는 모습을 보이고는 있으나 뭔가 대단한 결과를 만들어 준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결과적으로는 오히려 생명을 단축하는 결과를 만들어내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반대로 성장이 느린다는 것은 뭔가 나쁜 결과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의료진 과정을 통해서 그 에너지들이 좀 더 내부적인 안정성을 꾀하는 곳에 에너지가 쓰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생명을 연장하게 되는 놀라운 결과를 보이게 됐다, 이런 얘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 빨리 성장하고 크게 성장하고 이런 것을 다 꿈꿉니다. 특히 투자를 한다는 것은 그걸 더 꿈꾸는 사람들이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런 거에 대해서 욕심이 없으면 뭐하러 투자를 합니까? 그렇잖아요. 그냥 은행에다 넣어놓으면 되는 거지. 그것보다 빨리 성장하고 싶은 사람이 투자에 관심을 갖게 되는 거잖아요. 자, 그런데 이 투자에서도 똑같은 메커니즘이 적용되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빨리 성장해서 큰 결과를 내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결국은 그 성공을 계속 유지할 수 있냐?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많은 어려움과 시련을 겪어서 성장 결과물들이 별로 적은 것처럼 보이는 것이 나중에는 더 큰 결과를 만들어내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저의 경우도 실제로 우리 회원들을 쭉 보지 않습니까? 그러면 정말 이 얘기가 맞구나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게 됩니다. 저를 만나자마자 굉장히 큰 이득을 얻고 이런 사람들이 끝까지 그런 성장세를 계속 유지해서 어마어마한 부자가 될 것 같아 보이잖아요. 근데 그러지 않더라는 거예요. 놀랍게도. 오히려 그런 사람들이 얼마 못 가서 금방
큰 손해를 보거나 크게 실의에 빠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거에 비해서 오히려 느리게 성장하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세월이 지나고 보니까 훨씬 큰 부를 만든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또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대부분의 사람들이 부동산에 관심을 갖게 되는 시점은 언제입니까? 대부분 강세장 때 부동산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됩니다. 바로 여기에서 이제 기질이 문제가 돼요. 이 대목에서 욕심이 많은 사람들은 더 이 기회를 더 극대화시킨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당연히 성과가 높아져요. 그런데 그 말의 의미는 결국 무슨 말이냐면 무리한 투자를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굉장히 좋은 성과를 보이는 것 같지만 그런 것이 결국 그들의 발목을 잡게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같은 강세장에 들어왔다라고 하더라도 욕심이 좀 적거나 나쁘게 말하면 좀 겁이 많거나 이런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를 못해요. 행동하지를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느리게 움직이게 되고 그리고 결과물도 좀 작아 보인다는 겁니다. 그런데 결국 지나고 보면은 그렇게 한 사람들은 다 위험에 빠져버리고 이렇게 느리게 성장한 사람들은 계속 성장하고 있고 이래서 결과적으로 이렇게 느리게 성장한 사람들이 오히려 더 큰 결과를 내는 경우가 훨씬 더 많더라라는 겁니다. 이건 제가 이 일을 하면서 직접 보고 경험한 그런 케이스들입니다. 제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해서 지금 부동산 때문에 고생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큰 위로가 되지는 않을 거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단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되는 것은 빨리 성장하지 못한 본인의 모습을 보고 지나치게 자책할 필요는 최소한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성장하게 되는 거고 그렇게 해서 성장해서 만들어내는 결과물들은 매우 탄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제가 이런 것뿐만 아니라 이렇게 고생시키고 있는 이 부동산들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솔루션을 한번 제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는 부동산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결국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뭐냐면 결국은 이런 부동산들이 생각지도 않게 변신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정말 그야말로 미운 오리 새끼였는데 백조로 변신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핵심은 뭐겠어요? 일단 잘 버티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과거의 사례를 좀 얘기를 해보자면은 제가 뭐 유튜브에서도 많이 얘기했습니다만은 강남의 소형 아파트 같은 거, 분당의 낡은 아파트 같은 거. 지금 생각하면 이 말이 다 틀린 거잖아요. 강남에 요새 소형 아파트란 말, 누가 강남에 있는 아파트, 아무리 작은 거라고 해도 강남의 소형 아파트라는 말 자체가 아마 없어졌을걸요? 지금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냥 강남 아파트죠, 그냥. 예, 강남에 있는 아파트. 이렇게 얘기하지, 강남의 소형 아파트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없어요, 이제. 그만큼 완전히 지위가 바뀌었죠. 그런데 옛날에는 강남의 소형 아파트 가지고 엄청나게 마음고생을 했습니다. 오르지도 않고 세금은 내고 전셋값도 별로 안 오르고 이런 일들이 계속 벌어졌었어요. 근데 지금은 완전히 개과천선했죠. 분당에 제가 왜 분당의 낡은 아파트를 표현했겠습니까? 예전에는 다 분당의 낡은 아파트라고 생각했거든요. 재건축도 안 되지, 뭐 리모델링도 안 되지, 그리고 새로운 신도시가 만들어진다니까 사람들은 다 그런 신도시로 몰려갈 것 같지. 이제 분당은 그야말로 슬러화 되는 그런 게 아닌가라고 생각했던 시절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계속 갖고 있었더니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거의 뭐 똘똘한 한 채 수준이 돼버렸잖아요. 그렇죠? 자, 이건 뭐 너무 극단적인 예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도 여러분들이 고생하는 것들 중에서 모든 것들이 다 이렇게 된다는 뜻은 절대 아니에요. 그런데 뭐 굳이 예를 들자면은 택지개발지구에 있는 오피스텔이라든지 아니면 좀 서울권에 있는 좋은 지역에 있는 빌라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을 비싸지 않은 금액에 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빚을 보게 될 날이 몇 년 안에는 오지 않겠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런 것은 사실 가치가 없어서 떨어졌다라기보다 정책적인 영향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정책적인 부분만 조금 바뀌어진다라고 하면 다시 제 가치를 찾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고생하는 부동산 모든 게 다 좋아지는 건 아니지만 일부 이런 식으로
이런 부동산들은 갖고 있으면 어느 날 상황이 확 바뀌는 그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 방법은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부동산들이 이렇게 오래 갖고만 있으면 다 개과천선하는 건 아니란 말이죠. 오히려 상당 부분의 부동산들은 영원히 가망성이 없는 것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걸 갖고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겠냐는 거죠.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습니까? 이런 사람들은 실제 실무적으로 봤을 때 어떻게 이 상황을 벗어나냐면 결국 다른 걸 투자해서 벗어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다른 걸 투자해서 거기서 돈을 벌어서 이 손해를 메꾸는 겁니다. 이게 실무적인 겁니다. 오히려 여러분들이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부동산을 잘못 샀기 때문에 더 부동산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고 더 부동산 공부를 많이 하게 되고 더 좋은 부동산과 나쁜 부동산을 알아볼 수 있게 된 거예요. 그 지식을 이제 제대로 써먹어야죠. 그걸 그냥 날려먹을 거예요. 그렇게 고생하고 공부한 그렇게 해서 알게 된 것을 갖다가 활용해야죠, 이제 활용해야 될 때인 거예요. 그런데 가지고 있는 부동산을 가지고는 어떻게 활용할 방법이 없어요. 걔가 개거천선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열심히 다른 데서 돈을 모은 그 돈을 가지고 이제는 제대로 좋은 부동산을 선택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동산이 진짜 이득이 나게 되면 그때는 마음의 여유와 평안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돈을 벌어보면 완전히 상황이 달라지게 된다는 겁니다. 고생하는 부동산을 아직도 가지고 계시는 여러분들, 그 고통이 매우 클 테고 또 올해도 그 고통이 없어질 거라는 그런 희망적인 메시지를 전해드릴 수는 없습니다만은 여러분들, 이렇게 느리게 성장하는 것이 결코 억울하고 분한 일만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일들을 통해서 거기서 주저앉으면 그냥 정말 끝까지 느리게 성장한 거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이 느리게 성장한 것을 바탕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그동안 쌓아진 내공과 지식을 통해서 한 걸음 더 나아갈 생각을 한다고 하면 이것은 여러분들에게 외적 성장을 만들지 못했지만 내적 성장을 만들었다라는 확실한 근거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여러분들 조금씩 더 희망을 발견하면서 절대 좌절하지 마시고 올 한 해도 전진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라겠습니다.